그의 바다의 약속. 70세 이태식은 서울 아파트에서 은퇴 후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일상은 무료했다. 낡은 서랍에서 노란 봉투를 발견했다. 50년 전 서연이의 편지였다. 태식아, 약속 기억하니?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바다에서 기다리겠다. 영원히. 50년 전 그 여름이 떠올랐다. 20살 태식은 대학생이었고 연희는 전남 어촌마을의 어부 딸이었다. 여름 휴가로 고향에 간 태식은 바닷가에서 그물 깁는 연희를 만났다. 도시 사람이시죠? 손이 너무 깨끗해요.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매일 바다에서 만났다. 함께 고기를 잡고 별을 보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여름이 끝나고 태식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졸업하면 다시 와서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모의 반대와 취업 압박 속에서 태식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지금 손에 든 편지는 연희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태식의 결혼 소식을 듣고 보낸 것이었다. 그때 태식은 이 편지를 읽지 못했다. 새로운 삶의 과거는 짐이었다. 태식은 고향 마을에 전화했다. 서연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딸이 찻집하고 있긴 한데 연희는 이미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기다리겠다던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었다. 다음날 태식은 5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다. 전남 어촌마을에 도착한 태식을 옛 친구 박춘배가 반겼다. 69세가 된 춘배도 주름졌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춘배야, 정말 너냐? 50년 만이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마을은 많이 변했다. 초가집 대신 펜션과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춘배 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마을 소식을 들었다. 연희는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았어. 너 기다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 도우며 살았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혈육은 아니고 연희가 키운 애야.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웠거든. 하늘이라고 해. 지금 찻집 해. 그날 밤 태식은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에 비친 파도가 은빛으로 부서졌다. 50년 전 연희와 바라봤던 그 바다였다. 연희야, 내가 왔어. 너무 늦었지? 바다는 파도 소리로만 답했다. 다음날 춘배가 연희의 찻집 바다 이야기로 안내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작은 찻집이었다. 찻집에 들어가자 40대 후반 여자가 맞이했다. 서하늘이었다. 태식이 자신을 소개하자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어머니를 아시는 분인가요? 네.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하늘은 낡은 상자를 가져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태식이라는 분이 오면 이걸 보여드리라고. 상자 안에는 태식의 사진과 연희의 일기가 있었다. 50년 전 그 여름의 모든 순간이 연희의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태식이와 별을 봤다. 별보다 그녀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태식이가 서울로 돌아간다. 약속했다.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기다릴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있었다. 태식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 아프지만 축하해주고 싶다. 그래도 약속은 지키겠다. 언젠가 돌아오면 그 바다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어머니는 절 친딸처럼 사랑해주셨어요. 하지만 가끔 바다를 보며 슬퍼하셨어요. 아버지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왜 이제서야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태식은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태식은 연희와 첫 만남의 장소인 바위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 다가왔다. 어제와 달리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미안해요. 당연한 반응이죠. 하늘은 연희의 삶을 들려줬다. 태식이 떠난 후 연희는 결혼하지 않고 마을에 남았다. 부모를 돌보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바다 사고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가 도왔다. 어머니는 마을의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누가 아프면 간병하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저를 주우신 것도 바다에서였어요. 갓난아기인 제가 바구니에 담겨 떠내려왔대요.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서울에서 공부하는 똑똑한 사람이고 별자리도 잘 알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어머니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중매 제의도 많았지만 모두 거절하셨어요. 이미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다면서. 하지만 어머니는 불행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키우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식이가 오면 원망하지 말고 반겨달라고.
며칠만 더 머물러 주세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요. 태식은 연희에게 못다한 사랑을 하늘을 통해서라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태식은 춘배와 50년 만에 고기잡이를 나갔다. 바다에서 춘배는 50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연희는 정말 예뻤어.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였지. 근데 너만 쳐다봤어. 미안해, 춘배야. 뭐가 미안해? 나도 좋아했지만 연희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 서운하지 않았어? 서운했지. 그래서 한동안 사이가 안 좋았잖아. 하지만 이제 와서 뭔 미안이야. 나도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았어. 춘배는 이번 주말 바다축제에 도와달라고 했다. 태식은 마을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다. 축제 준비가 시작되자 마을이 활기를 띠었다. 태식도 춘배와 함께 바쁘게 움직였다. 하늘도 찻집에서 음료를 준비하며 참여했다. 아저씨, 서울에서는 뭘 하셨어요? 회사 다녔어. 건설회사에서. 매일 일에 쫓겨 살았지. 가족은 없으세요? 아내가 있었는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이는 없었고.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것 같아.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럴 거야.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해봤자 어머니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대신 저라도 챙겨주세요. 축제 준비를 하며 태식은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다.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날 밤 춘배와 바닷가에서 맥주를 마셨다. 태식이 덕분에 축제 준비가 수월하네. 한번 마을 사람이면 평생 마을 사람이야. 축제 당일 마을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태식은 안내데스크에서, 하늘은 찻집에서, 춘배는 어선 체험을 진행했다. 저녁 공연이 시작되자 하늘이 무대에 올랐다. 오늘 어머니가 쓰신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서연이는 평생 이 마을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며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태식아, 나는 50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화나지 않아.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을 테니까. 나는 여기서 행복했어. 하늘이도 키우고 마을 사람들도 돌보고, 그리고 너를 기다리는 것도 행복이었어.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걸 배웠거든. 만약 네가 듣고 있다면 이제 그만 미안해해.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 나는 언제나 그 바다에서 너를 보고 있을게. 편지가 끝나자 사람들이 훌쩍였다. 태식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늘이 다가와 태식을 끌어안았다. 어머니가 용서하셨어요. 축제 후 태식과 하늘은 약속의 바위로 갔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어머니가 자주 오시던 곳이에요. 특히 보름달 뜨는 날에는 꼭. 연희야, 늦었지만 왔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연희의 대답 같았다. 아저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 와서 다시 떠나지 말라고. 그날 밤 태식은 결심했다. 이제 정말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일주일 후 태식은 서울로 올라가 40년 아파트를 정리했다. 오래된 일기장에서 연희와의 여름이 기록된 페이지를 발견했다. 연희와 별을 봤다. 별보다 그녀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연희가 만든 김밥을 먹으며 바다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런 날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내일 서울로 돌아간다. 연희가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태식은 마을로 돌아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었다. 연희의 무덤을 찾아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연희야, 이제 정말 돌아왔어.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며칠 후 태식은 하늘에게 제안했다. 편지를 써보자. 연희에게 쓰지 못했던 편지를. 둘은 찻집에서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연희야. 늦었지만 이제 말할게. 50년 전 그날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겁이 많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 연희야. 평생 사랑했어. 편지를 병에 넣어 바다에 띄웠다. 병은 파도를 따라 멀리 떠내려갔다. 어머니가 받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바다가 됐으니까. 태식은 하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1년 후 태식은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되었다. 매일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하늘의 찻집을 도우며 춘배와 고기를 잡았다. 하늘이 제안했다. 아버지, 찻집 한쪽에 전시 공간을 만들어요. 어머니 이야기와 마을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요. 이름은 그의 바다로. 전시 공간 작업이 시작됐다.
마을 사람들이 오래된 사진과 자료들을 가져왔다. 중앙에는 연희와 태식의 20대 사진이, 옆에는 연희의 마지막 편지가 걸렸다. 전시 공간이 완성되자 사람들이 찾아왔다. 젊은 연인들이 감탄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고. 나이 든 부부도 찾아왔다. 저희도 젊었을 때 이별했다가 4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이 전시를 보니까 저희 이야기 같아서요. 태식은 연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좋았다. 저녁이면 태식은 그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늘이 함께 있었고 춘배도 합류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이게 내 자리야. 50년 동안 헤맸는데 이제야 집을 찾은 기분이야. 저도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나도 딸을 얻었어.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갔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태식아, 춘배가 불렀다. 내일 고기잡이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럼. 70세가 되어서야 찾은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연희야, 보고 있지? 이제 정말 행복해. 바다가 파도 소리로 대답했다. 연희의 웃음소리 같았다. 찻집 간판 그의 바다가 바람에 흔들렸다. 50년 전 약속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빛났다. 태식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이제야 내 집에 왔구나. 바람이 그의 흰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